경계선지능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컴퓨터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버벅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겁니다.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나입니다.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와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관점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겪는 이 양육 스트레스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밌게도 옛날 원시 시대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처럼요, all mothers, 모든 엄마들이란 용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요, 5명 혹은 10명, 8명 이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는 부모님들이 혼자 혹은 둘 혹은 많아도 셋, 이 혼자 긴 시간 동안 적은 수의 양육자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마치 마라토너가 혼자서 이 긴 시간을 달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결국에는 경계선지능 아이를 키우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이가 경계선지능 아이이기 때문에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겪는 게 바로 양육의 스트레스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더 많은 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아이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혹은 내 탓인가? 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반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뇌가 마치 열심히 일하는 탐정과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디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요, 원인을 찾으려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막 뒤져봐요. 내가 과거에 아이에게 어떻게 말했더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더라 하면서 말이죠. 또 하나는요, 이 뇌가 미래의 정보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어떤 치료와 상담과 교육을 더 해야 하지 하면서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분주해지게 됩니다. 경계선지능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일상에서 크고 또 작은 도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해지는 거죠. 마치 열심히 계속해서 달리며 지쳐가는 햄스터 쳇바퀴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경계선지능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오고 또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또 때로는 식욕도 없어지거나 또 반대로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많은 짜증도 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마치 이제 컴퓨터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가부화를 보이면서요, 더 이상 본인의 일을 적절히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이요, 우리 몸과 또 마음이 보내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겁니다. 마치 이 자동차의 계기판이 당신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인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신호들이 나에게서 보이면 나 이제 나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이구나, 나를 돌봐야 할 때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 과학적 사실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는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마치 무선 와이파이랑 똑같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나름의 감정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특히 포유류의 특징인데요, 부모의 스트레스가 마치 쫙 올라가면요, 자녀도요, 이 와이파이의 수준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도 함께 올라가요.
고스란히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우리 몸속에 이 배 쪽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감지기 같아요. 첨단 감지기여서요. 이 상대방의 안정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 상태를요,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 바로 부모의 얼굴 표정이에요. 목소리 톤, 말투를 보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말은 아니야, 스스로 해봐. 말의 내용은 스스로 해라는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말투가 혹은 표정이 날카롭다 하면은요, 아이들은 네 라고 대답은 했다 할지라도 아이는요, 이미 감지를 합니다. 엄마 지금 안전하지 않은 상태야. 자, 그러면요, 우리 컴퓨터도 어때요? 위험 신호가 딱 그 바이러스가 감지되면은 작동을 멈추고 방화벽이 작동을 하듯이 아이들의 뇌도요, 방어 모드가 전환이 돼요. 이 방어 모드가 참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가 이제 사이렌이 울려요. 너 큰일 났다. 지금 스트레스 상태다. 라고 하면서요, 반대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또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 학습과 관련된 전두엽은요,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내용, 너 스스로 할 수 있고 너도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고 와 같은 좋은 교육과 내용을 전달하고 제공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전달한다면 아이는요, 전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안전한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흙의 이 상태,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의 안정된 마음 상태가 바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마음 관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어른 먼저 착용하고 우리가 아이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듯이 부모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아이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학습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 관리는요, 사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죠. 네, 이번에도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마치 우리가 함께 스트레스 관리를 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호흡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3번 정도 해볼까요? 들숨, 날숨. 마지막으로 들숨, 날숨.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는 재미있는 그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가요, 마치 우리가 이 호흡하는 속도를요,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깊은 숨을 이 코로 들이마실 때, 자, 이 코에서 감지한 정보가요, 우리 몸과 마음의 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그리고 심장박동수에다가 이 정보를 보냅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이 딱 들어가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나 힘들어, 스트레스 받았어 하고 사이렌을 빠르게 울리다가도 이 속도로, 그래서 감정의 속도도 천천히,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박동수가 빨라지죠. 그런데 느리고 천천히 들어오는 호흡의 속도를 감지해서 심장의 속도도 천천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은요, 마치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에게 자, 이제 천천히 달려볼까요? 하면서요, 이 몸과 마음을 천천히 달리도록, 차분히 달리도록 그 속도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스트레스 신호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깨가 뭉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 뱃속이 굉장히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그 불편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요, 우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머리 아프네. 또 스트레스야. 또 짜증나.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돼?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요, 엄마 나 머리 아파 하면서 아파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마치 사랑하는 아이에게는요, 이렇게 합니다. 머리 많이 아프구나 하면서요, 아유, 어떡해. 부드럽게 만져주며 달래줍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몸에서 사인이 느껴지면요, 사랑하는 아이를 대하듯이 아유, 나도 지금 좀 많이 아프구나 하면서요, 나 자신을 조금 부드럽게 달려주는 것, 어루만져주는 것이 이제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재밌게도요, 우리 뇌는요, 누군가의 손길이 더해질 때, 특히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터치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편안함, 행복감,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요, 결국에는 이 면역력 증진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뇌가 타인의 손길과 내 손길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도 내가 내 손길로도요, 내 따뜻한 퐁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를 해줄 때 우리는요, 이런 작은 실천들 뿐만 아니라 일상에 조금씩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이 손길로도요, 결국에는 나의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 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더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 그래도 조금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거예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들도 조금씩 돌보다 보면 어느새 나름의 예쁜 꽃들이 또 피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나름의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적도 읽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아우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영상을 보지만 아무도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우리의 뇌가요,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어때요? 더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다. 더 많이 흡수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다 였죠.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일상에서 자녀들과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새롭게 보기 놀이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가는 유치원, 길, 또 놀이터. 잘 보시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아이들이랑 가요. 자, 얼른 가자, 늦었다. 이렇게 쉽게 지나치기가 일상인데요. 한번 오늘부터 조금 색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저기 벚꽃나무에 새싹이 돋았네. 어제는 없었는데. 저 강아지는 어제는 없었는데 쟤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본 거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벌레 이름이 뭘까? 우리만의 이름도 한번 지어볼까? 하면서요. 즉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마치 그 외계인이 딱 처음 지구에 오면 모든 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죠. 아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의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뇌가요, 이게 감정, 생각하는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이요, 아우 저거 놀이터 정말 재미없는 곳이야 하고 미리 판단하면요, 공간이 없죠.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하고요, 새로운 능력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대체 뭘까 하면서요, 호기심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열어서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기 어떨까요?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쑥쑥 자라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은요, 근육과 같아요.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이 근육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와 자녀 이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놀이와 대화 또 등하원길에서 시행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순간들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이는요,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또 나와 함께 이런 세상을 발견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를 또 느끼게 되겠죠. 바로 이게 또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유치원 가는 길에 또 새로운 것을 한번 발견해 보는 놀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또 아이들은 금방 이 놀이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새롭게 보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스킨십 놀이예요. 사실 우리 일상은 사실 아이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샤워 후에 아이들 막 로션도 발라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친절한 방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엄마랑 또 아빠랑 같이 로션 한번 발라줄 거야 하면서요, 자, 여기다 무슨 모양으로 그려줄까, 또 아이가 원하는 그림도 한번 같이 그리면서 로션을 발라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타인의 손길과 내 손길을 또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도 한번 본인의 몸에 친절의 손길을 더해보고, 또 부모도 아이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더할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보다 행복감과 관련된 호르몬이 증진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평소에 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돌봄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특별한 놀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어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아이와 일상을 그저 놀이로 바꿔보는 것도 쉬운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감사 마법이에요. 우리는 종종 아이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실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너무나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도를 가지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와 함께 그날의 감사한 순간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자, 오늘은 누구누구가 엄마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또 오늘은 누구누구가 방긋 웃을 때 엄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 예쁜 미소를 나에게 건네주어서 너무 고마워 라면서요. 사실 이게 뭐 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훨씬 더 자주 정보를 처리하도록 그 길은요, 고속도로처럼 빵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요, 마치 비포장도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행복의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은요, 조금 연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 말하기라는 이 작은 실천을 차곡차곡 쌓을 때요, 드디어 우리의 뇌가 이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관련된 이 도로도요, 비포장도로에서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건 없으시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이와 한번 시작해보시는 걸 공부해드립니다.